이번 시간에는 집계 통계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계 통계 함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집계 통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 엄청 중요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 이거 외에 참조 함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VLOOKUP 이런 기능들을 참조 함수라고 하는데, 참조 함수 이전에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엑셀의 가장 주된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함수 자체는 상당히 쉽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4가지 파트만 살펴보게 될 텐데, 이 함수는 되게 쉬운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엑셀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혹은 뭐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기본적인 함수의 구조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응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카운트 함수, 카운트류 함수가 있습니다. 카운트류라고 하면 카운트, 카운트 if, 카운트 if s,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이런 애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 설명에 제가 적혀 있는 것처럼 이런 역할을 해줘요.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는 범위 내에 있는 숫자만 세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입력을 해보시면 카운트하고 이쪽 범위를 선택해 놨죠. 자, 그러면 이 범위 내에 숫자의 개수를 세줘요. 지금 보시면 숫자가 없고 전부 다 텍스트죠. 그래서 결과가 0인데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범위에. 그럼 카운트의 결과가 1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 내에 숫자가 1개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요거 2개는 왜 숫자가 아닐까요? 지금 요거 3개라고 숫자가 되어 있는데 1개만 집계가 됐죠? 그 1개는 요거입니다. 그럼 얘랑 얘는 왜 숫자가 아니냐면 얘네 2개는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식 표시줄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죠. 작은 따옴표가 수식 표시줄에 수식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뒤에 게 내용이 뭐든 간에 반드시 텍스트로 나타난다라는 걸 강제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2개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하다 보면 앞에 0자가 다 빠지는 거죠. 이 0이 빠지는 이유는 얘가 전화번호나 다른 형식으로 입력된 게 아니고 단순히 숫자로 입력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상 잘못 입력이 된 거죠. 내가 전화번호를 여기서부터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0이 앞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빠진 채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0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0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무튼 카운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의 개수를 찾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카운트 if 함수, 요게 상당히 중요한 함수인데 보시면 범위는 위에 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저희가 직접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위 내에 해당 조건이 참인 애들의 개수를 세주는 게 카운트 if 함수고, 이제 범위와 조건의 개수를 좀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카운트 if s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범위 1과 조건 1, 범위 2와 조건 2, 그 뒤에 있는 조건의 그 묶음들이 전부 다 한 번에 참이어야지 얘가 집계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참인데 얘가 참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얘가 집계를 못 합니다. 그리고 요 범위 1과 범위 2에 대해서는 같은 크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매칭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집합을 형성할 건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 A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집계하는데, 정말로 비어있지 않은 셀이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count A 해서 이 범위를 이렇게 5개 선택해 볼게요. 지금 5개가 다 비어져 있죠. 자, 비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요 범위입니다. 자, 얘가 결과가 0이에요. 그러니까 count A라고 하는 거는 내에 뭔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스페이스바를 한번 입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값이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가 1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등호를 쓰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공백이에요. 이거 텍스트를 입력할 때 제가 따옴표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백이에요. 그럼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수식은 들어가 있지만 밖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죠. 하지만 count A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일 때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수식이나 값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집계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count blank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주는데 지금 5개가 다 비어있기 때문에 숫자가 5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중간에 제가 방금 입력해놓은 요 수식 있죠. 그쵸? 요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어있지 않은 거지만 블랭크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count blank는 블랭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개가 이렇게 집계가 된 거고 밑에 제가 is blank라는 걸 가져다 놨는데 이게 비어있는 셀이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다 저희가 입력해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비어있는 셀이면 true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비어있는 셀이면 true가 나오는데 얘는 지금 비어있지 않다라고 나와야죠. 그쵸? count A처럼 얘가 비어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 3개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그 차이점을 좀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count blank나 is blank는 실제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count A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희가 예제 1번에서 이제 개수를 찾고 싶어요. 이제 조금 축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이제 레드가 몇 개인지, 오렌지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걸 찾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위에서 봤던 count, 그냥 count는 요거는 숫자를 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죠? 하지만 저희 count를 쓸 게 아니고 count if라는 걸 쓸 거예요. 그 조건을 저희가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범위를 먼저 지정해야 되는데 범위를 저희는 요만큼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애들도 범위를 똑같이 가져가야 되니까 이렇게 절대참조 걸어주고 자, 그 다음에 조건에는 저희가 지금 red라고 하는 얘랑 일치하는 걸 찾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입력해주면 이 범위 내에 텍스트로 red라고 되어 있는 애를 집계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입력을 해보면 2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밑에 있는 것들에 요 오렌지, 옐로우, 그린 요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저희가 수식을 써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이쪽에 빨간 레드 써 있던 거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위치를 해주고 절대참조를 F에만 걸어줄게요. F는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F에 걸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9라고 하는 거는 이 행이에요. 그러면 얘가 복사됨에 따라서 39가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조건 위치에 그냥 특정한 셀을 참조해 놨는데 그럼 그 셀의 값과 일치하는 것들의 개수를 세주게 됩니다. 자, 요걸 이제 복사해서 넣으면 되는데 그냥 Ctrl-C, Ctrl-V 하면 결과는 잘 나오지만 옆에 서식이 다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저희는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가지고 쭉 드래그해서 나오는 밑에가 잘리는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나오는 거 보면 여기에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우고 난 다음에는 몇 개 열어가지고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식과 범위가 제대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지 꼭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ount if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딱 봐도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거의 개수를 센다라고 하면 count if 함수 쓰면 되겠다. 바로 감이 오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비어있지 않은 거 저희 count A를 사용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비어있는 거 하면 이렇게 count blank를 사용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보면 지금 총 개수가 몇 개죠? 지금 개수가 5개, 13개 곱하면 65개가 나오죠. 65개가 맞을 거예요. 65개. 근데 2개 더 했는데 어떻게 됐죠? 66개가 됐죠. 그쵸? 그래서 count A와 count blank가 완전히 배타적이진 않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지금 요거 이것들을 조금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제가 count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요 범위를 지정을 해보면
4개가 나오죠? 자, 숫자 2개는 당연히 숫자로 인식을 할 거고, count는 숫자의 개수를 세주는데 4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집계한 게 총 어떤 것들을 숫자로 인식을 했는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전에 했으니까. 자, 숫자는 숫자고, 날짜는 어떨까요? 자, 날짜는 숫자예요. 그래서 날짜를 지워볼게요. 날짜를 지우면 요게 4에서 3으로 바뀌죠. 날짜는 제가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숫자를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지 실제 값은 숫자입니다. 자, 그다음 count A를 해볼게요. count A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택해서 보면 9개가 비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의 개수는 총 10개가 있는데 9개가 비어있지 않다라고 해요. 얘는 진짜 비어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unt A 함수가 무언가 들어있는 셀들의 개수를 이렇게 9개 세주는 거고, 자, count blank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값이 뭐가 나올까요? 2가 나오겠죠? 2개가 비어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네 2개 합쳐보면 지금 11개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의 개수보다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2개가 베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count if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하고, count 함수는 숫자만 세준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count 함수를 사용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의 개수를 세는데 count를 사용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뭐 다른 데 보고하거나 자료를 만들 때 count 함수를 사용해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ount 함수는 뭐 일반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집계를 할 때는 반드시 count if 함수를 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count A 함수, 요거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제가 이미 지정해놨지만 번호를 지정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1번 고객, 2번 고객 할 때처럼 번호 지정할 때.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count A 하고 범위를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자, 요거는 요 콜론을 기준으로 이런 뜻이라고 했죠. 요거부터 요거까지. 근데 앞에 있는 거는 253에 완전히 고정이 된 2개 다 절대 참조가 걸려있는 형태고, 뒤에 거는 여기에만 절대 참조가 걸리고 얘는 상대 참조예요. 그래서 혼합 참조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하게 되면 자, 드래그할 때는 가능하면 서식없이 채우기 해서 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앞에 거는 바뀌지 않는데 뒤에 거는 53이 밑으로 복사되면서 상대 참조로 인해 이렇게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있는 고객명이 지금 몇 개가 비어있지 않은지, 다시 말하면 고객명이라고 하는 게 현재 위치까지 몇 개가 입력되어 있는지에 따라 count A의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번호가 내가 여기다 고객명만 입력을 해놓고 이쪽 열은 전부 다 count A로 만들어 놨다고 하면 번호를 저희가 일일이 지정하지 않아도 혹은 중간에 고객이 빠져도 이렇게 번호가 제가 원하는 그 고객의 수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뭐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응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제가 앞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 참조, 상대 참조를 가지고 범위를 점점 늘려나가는 형식으로도 참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count if를 가지고 저희가 응용을 해볼 건데 제가 밑에 입력은 다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품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걸 세고 싶은데, 그죠? 제품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요걸 먼저 볼게요. 요거는 count A를 사용해서 방금 위에 것처럼 비어있지 않은 거의 개수를 셌어요. 품명에. 그죠? 그러면 분명히 입력된 거에 총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count A 함수가 그런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집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7개가 나왔어요. 근데 count A 함수 말고 count if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개수를 세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범위는 똑같아요. 하지만 입력된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count if 함수의 조건을 쓸 때는 요 자리에는 반드시 따옴표랑 같이 써주셔야 돼요. 따옴표. 왜냐하면 count if 함수가 여기 있는 여기 입력된 텍스트를 수식으로 가져와서 입력한 다음에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기 때문에 반드시 따옴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별 쓰게 되면 별 같은 경우 별을 가지고 제가 에스터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값이나 라는 뜻이에요. 길이의 제한도 없고 그냥 문자의 제한도 없고 아무 값이나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지금 조건이 아무거나 라는 뜻이에요. 아무거나. 그러면 얘가 아무거나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개수를 세주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하나 비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별은요, 뭐 공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값이 입력됐는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값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떤 값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게 count if 함수가 집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count a 함수를 count if 함수로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값이 입력이 되긴 됐는데 그 값을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값이나 집계하도록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별 써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판매 중인 제품이라고 하면 자, 판매 중. 여기서 판매 중인 제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상태에 이런 상태가 없는 것, 단종이나 품절이 없는 걸 개수를 세면 저희가 판매 중인 제품의 개수를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카운트 블랭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카운트 블랭크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여기에 수식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빈칸이면 집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카운트 if 함수로 똑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아까 저희가 여기 별 넣어가지고 count a 함수처럼 사용을 했는데 count if하고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따옴표만 쓰게 되면 얘가 그냥 공백의 개수를 세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공백의 개수하면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count if 함수하고 count blank 함수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단종이냐 품절이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자, 첫 번째 걸 먼저 볼게요. 단종이면서 품절인 거라고 하면 단종이면서 품절이 아니죠. 단종 또는 품절이죠. 자, 그 조건이 그러면 또는이 나왔어요. 또는이라는 건 단종도 참이고 품절도 참이라는 거죠. 하지만 count if 함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범위와 여러 가지 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count if s 함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또는 조건, 또는이라는 거를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count if 함수를 서로 더해줌으로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종의 개수 세주고 품절의 개수 세주는 거, 그 결과를 2개 더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배열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데 저희가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 집계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조건이 이제 숫자와 관련됐을 때 텍스트가 아니고요. 이제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0보다 큰 거를 집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건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바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count if 함수의 조건은 반드시 텍스트 형식으로 써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따옴표는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 안에 그냥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셀 하나하나에 붙여가지고 1이 0보다 큰지 4가 0보다 큰지 131이 0보다 큰지 그 다음에 요 대신은 0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표시 형식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얘가 0보다 크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count if 함수가 집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서 저희가 비교할 때 어떤 조건을 걸 때는 반드시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해야 되고 그 조건, 이 부등식을 그 텍스트 안에 넣어줌으로써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는 안 될까요? 이렇게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반드시 부등식이 먼저 나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것보다 크다 말고 작다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르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거나 작다 혹은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뭘 먼저 써야 될까요? 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렇죠? 한국어의 어순하고 똑같습니다. 같거나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 그래서 등호가 밖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두 개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로 반드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저희가 위에서 count blank라는 거는 빈칸을 세는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빈칸을 셀 때 이렇게 따옴표만 써놨어요. 따옴표로 반드시 묶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따옴표 묶었는데 여기 사실 빈칸을 쓰고 싶은 거죠. 근데 빈칸을 안 쓰고 그냥 비워놓으면 텍스트 공백이라고 하는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공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그냥 빈칸인 것만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해 count blank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count blank랑 다르게 나는 진짜로 비어있는 거의 개수를 세고 싶다. 쉽게 생각하면 count A 함수 결과에 완전히 배타적인 거. count A는 뭔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개수를 셌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정말 퓨어한 상태의 빈칸을 찾고 싶다고 하면 등호만 하나 써주면 돼요. 등호. 그러면 얘가 지금 0이 나왔죠? 왜냐면 얘네는 다 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0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호만 쓰게 되면 정말 셀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것들을 세게 되고요. 이렇게 등호 없이 따옴표만 2개 쓰게 되면 그냥 내가 봤을 때 비어있어 보이는 거, 그 안에 수식이 비어있든 뭐 셀이 비어있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세주는 텍스트 공백을 집계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 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에스터리스크 요거 있죠. 별표. 이거는 아무 문자나 숫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 문자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count if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답을 다 적어놨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적어놨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자, 반기별 구매 고객 수를 지금 반기별이라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날짜를 사용해서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2020년 몇 월 며칠 이전 거 조건의 이제 범위를 저희가 이렇게 날짜를 지정하고 그 날짜에 대한 비교식을 넣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날짜는 숫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count if에서는 굳이 숫자 형태를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날짜 형태로 뒤에 입력해주면 돼요. 똑같이 숫자처럼 비교하는데 내가 여기 입력하는 걸 날짜 형식으로 입력하면 얘가 알아서 날짜를 인식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전과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전이 되는 거고요. 6월 30일보다 크다 하면 요거 이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짜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문자로 시작하는 것들만 계산하고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별표 요거 있죠? 별표가 아무 문자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A로 시작하는 고객번호가 A로 시작하는 고객의 수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일단 뒤에 있는 건 먼저 알겠죠? 저희가 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옴표 함으로써 얘네가 이제 별이라고 하는 텍스트. 그럼 별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아무 문자나 오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i91은 지금 요게 탐조되어 있어요. 그럼 i91 자리에 실제로는 A라고 하는 결과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텍스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n%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어떤 텍스트를 묶어줄 때, 더할 때 텍스트의 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것과 지금 A와 숫자 5 요거 두 개를 합친다고 하면 더하기를 쓰는 게 아니고요. 텍스트를 합칠 때는 amper를 써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텍스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i91과 별 요걸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i91과 별을 합치게 되면 a 뒤에 별이 붙어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실제로는 요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A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다른 셀에서 참조해서 오기 때문에 이 텍스트랑 요 별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합쳐주기 위해서 amper라는 걸 쓴 거죠. 여튼 요렇게 찾게 되면 이제 A로 시작하고 뒤에 내용이 뭐가 오든 간에 상관없는 아무튼 A로 시작하는 텍스트들을 찾게 됩니다. count if 함수가. 그래서 나온 결과가 6이에요. 이렇게 6개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거는 똑같은 수직이죠? 하지만 앞에 있는 i91만 i92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해가지고 특정 문자로 시작하는 혹은 특정 문자를 포함하는 특정 문자로 끝나는 그런 데이터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구간별 찾는 거는 뒤에 조건을 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써놨는데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건 count if s 함수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범위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조건이 나오고요. 여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범위가 나오고 두 번째 조건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메일로 알려주세요. 요거는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까지 하고 이제 썸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은 이제 위에 있는 count if 함수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자, 근데 요거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count if 함수는 개수만 세주는 거예요. 특정 조건에 맞는 거. 하지만 sum 함수는 특정 조건에 맞는 애들의 그 숫자 값들을 다 더해주는 2차적인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왜 써놨지? 네,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누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적어 놓은 건데 자, 위에 오른쪽 거랑 왼쪽 거랑 지금 결과가 똑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네, 이거 뭐 하러 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두 번째 거만 볼게요. 저희가 이제 매출의 누계를 구하고 싶을 때 앞서 count A 함수 할 때 저희가 이거 잠깐 봤었죠. 앞에 건 절대 참조로 고정을 하고 뒤에 거는 상대 참조로 놔둔 다음에 범위를 서서히 상대 참조를 사용해서 늘려나가는 방식을 했었죠. 여기서 이제 sum 함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범위에 있는 숫자 값들을 다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고 이거 이제 요거는 누적을 해나가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인데 여기 있는 이 n이 뭐냐면요. n 이거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값을 숫자가 아닌 값은 숫자로 하고 날짜 값은 1년번으로 하고 출 값은 1로 그 외 값은 0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상한 값들은 다 0으로 바꿔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상대 참조로.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맨 위에 게 이렇게 텍스트에 걸려요. 그죠? 그럼 만약에 n이라고 하는 함수가 없으면 텍스트 더하기 숫자가 되니까 바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에러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n이라는 걸 이렇게 같이 넣었는데 이거 별로 좋은 코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판매 대장을 보면 저희가 밑에 집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구분에 따른 매출을 더하고 고객에 따른 매출을 이렇게 집계를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집계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위에와 같이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하면
쓰여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count if 함수랑 완전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범위 나오고 조건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대괄호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들이거든요. 자, 근데 sum if라고 하고 요까지 count if 함수는 똑같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범위 내에 요거랑 똑같은 애들 중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다 더해라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결국 더해야 하는 게 뭐냐면 요 텍스트들이 돼요. 그쵸? 요 빨간색 조건을 만족하는 파란색 박스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할 수 있는 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sum은 숫자를 더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지금 조건을 걸어놓은 범위가 숫자가 아니고 이 범위에 대응되는 다른 범위에 있는 숫자를 더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맨 뒤에다가 sum range에 해당하는 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범위가 똑같아요. 그죠? 이게 딱 높이도 맞고 높이가 지금 똑같아요. 데이터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sum if 함수에서 이 범위 내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지금 서적 문서예요. 그죠?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럼 요거랑 쭉 대응되는 이 값하고 서적 문서랑 대응되는 요 값하고 밑에 있는 요거랑 대응되는 요 값 세 개를 더해서 결과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count if 함수의 약간 확장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고도 똑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왼쪽에서 찾고 그 다음에 참인 애들을 먼저 이렇게 잡아 놓은 다음에 그거랑 대응되는 위치에 sum range에 있는 값들을 더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떨까요? 요거 이제 sum if s를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이거 약간 사용법이 달라요. 얘는 sum range가 먼저 나옵니다. 뒤에 조건식하고 조건 범위를 제외해 놓고 내가 궁극적으로 더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 데를 먼저 지정해요. sum if하고 좀 다르죠. sum if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 지정했는데 sum if s에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건 1번 구분이 129인 거, 요거인 거, 서적 문서인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고객명에 있는 요 범위에 있는 조건이 I129 요게 이제 세종대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빨간 범위에서 서적 문서인 거 하고 초록색 범위에서 세종대왕인 거 하고 하나 둘 요거죠. 그 다음에 서적 문서 하나 둘 셋 세 개 중에 세 개가 있고 세종대왕인 거. 그럼 두 개가 다 만족하는 게 서적 문서이면서 세종대왕인 거.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요거 두 개에 대응되는 sum range에 있는 값 두 개가 더해져서 나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다스베이더도 똑같고 한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count if 함수는 뭐 sum if라던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average if라던가 이런 것들과 전부 다 연관되어 있고 사용 방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와일드 카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사용하는 거, count if 함수 내에서 조건식에는 반드시 텍스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